네, 이번 시간에는 B2B 세일즈 제 18강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만 단가가 낮은 서비스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진환 선임교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소프트웨어, 세무, 통신, 렌털 등 지속적으로 비용을 내지만 상대적으로 저가인 서비스업의 특징과 세일즈 방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왼쪽 하단 그림 보시면은 정수기죠. 정수기 매달 돈 냅니다. 모든 기업에서 다 갖고 있죠.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스낵24 스타트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고 구독 서비스죠. 매달 갖다 놉니다. 매달 이상 갖다 놓는 경우도 있죠. 매달 채워 놓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거를 하나로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오늘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8개 카테고리로 우리가 B2B를 나눴는데 그 중에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상품 속성으로 보면 서비스고 지속적으로 거래에 유지되고 있고 해당 거래액이 상대적으로 저가입니다. 그래서 비핵심 IT 서비스, 통신, 카드, 세무, 렌털, 구독 이렇게 해당되는 게 여기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독 뭐 하면은 사실 우리는 뭐 신문 구독, 잡지 구독, 우유 구독 이게 제일 대표적이었죠. 이게 프로덕이라기보다는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뉴스라는 것도 맨날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죠? 뉴스라는 정보를 소비를 하는 거지. 어떤 프로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신문과 잡지, 우유도 있어요. 이게 가장 오래된 구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솔루션과 비핵심 솔루션이 뭐냐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데이터베이스, ERP, 오피스 이런 거를 제가 핵심적인 IT 솔루션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많이 나오는 협업 툴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슬랙 같이. 그러다 보니까 슬랙이 아니라 협업 툴이 뭐 핵심이냐 비핵심이냐 했을 때 핵심에 가깝다라고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데가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은 사실은 그런 게 필요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놨어요. 그러면 비핵심은 뭐냐? 어, 비핵심 그러니까 일부만 사용하거나 기업에서 일부만 사용하거나 도입 비용이 낮으면 제가 비엑스 솔루션 판단했는데 뭐 3D 설계 솔루션이라던가 뭐 격리나라, AI 면접 솔루션, RPA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다 사용을 하기보다는 그게 필요로 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은 이 자체의 단가가 좀 낮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비핵심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인이 붙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법인 카드, 법인 차량, 법인 폰, 법인 대리, 뭐 정수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시장이 꽤 크기 때문에 카드 업계, 뭐 법인 차량 업계 이런 데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뉴스 몇 개를 어쨌든 제가 올린 거죠. 법인 카드 업계가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 시즌 임원들이 차를 사용을 하죠. 배기량까지 예전에 다 정해놓고 그랬었는데 법인차에 대한 어떤 영업 경쟁이 했고 갤럭시 S를 예전에 법인에서 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죠. 뭐 특정 뭐 제약업체에서 뭐 몇백 대, 몇천 대를 구매했다 이런 것도 존재했죠. 그런가 하면 하단의 기사 보시면 SK텔레콤 자회사가 법인 대리 서비스 업체 굿서비스라는데 전략적 투자를 단행해서 어, 법인 B2B 영업 분야에 이제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더 있어요. 법인 출장, 단체 여행 서비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삼성그룹에서도 예전에 어, 그 세중 여행 통해서 이런 어떤 여행 티켓팅이나 단체 여행 같은 걸 많이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뭐 이부진 사장이 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갖고 싶어 했는데 선대 회장 때부터 그거는 뭐 천신일 세중 회장한테 줘라 이런 얘기 있었다고 얘기하죠. 법인 퀵 서비스, 디자인, 세무 서비스, 복지몰, 기업 행사 이벤트 이런 것도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기업 행사 같은 거는 간헐적으로 좀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행도 마찬가지고 퀵 서비스도 그런데 한번 특정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잘 바꾸지 못하는 속성이 좀 존재를 하죠. 어, 그래서 약간은 IT 서비스에 비해서는 계속적인 그게 좀 덜 하지만 그래도 한 군데 특정 몇 군데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때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어떤 서비스들도 존재를 해요. 왼쪽 하단 보시면은 이게 음료 구독, 정확하게는 커피 구독 서비스이죠. 그래서 기계를 비치해 놓고 원두를 계속해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요새는 뭐 간식 구독, 음료 구독, 과일, 식사 대용품까지 이제 구독이 등장을 했고 한편으로는 하드웨어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복합기,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거를 이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렌탈해서 사용해라라고 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서비타이제이션 을 대표하는 제품이 지금 복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기를 아예 주고 아예 그 한 장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과금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어, 이제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꽃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꽃가 이런 것도 이제 좀 유명한 꽃 구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실은 폐업을 한 걸로 알려졌지만 한때 잠깐 유명했었던 직장인 남성을 위한 종합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셔츠를 뭐 관리를 해주고 넥타이를 구독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 근데 하단 보시면 구내식당 어린이집 설거지 수호천사에서 어린이집이 설거지하지 않고 구내식당도 직접 설거지 않고 하지 않고 다 외부 업체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구독이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뽀득이라는 회사가 요새 등장을 해서 하나 좀 투자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독 경제 영역이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의 특징, 어, IT 부서는 사용 부서인 경우가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총무부서 담당자가 핵심 키맨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너럴 어페어에서 주로 담당을 한다라는 거고요. 위에서 얘기했지만 주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금 등의 이슈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커피 구독 업체 사장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금액이 높지 않으니까 그 나중에 다음 달 석 달어치 다 포함해서 그때 청구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금이 밀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제가 상대적으로 많죠. 뭐 사실은 뭐 법인카드, 법인 대리 뭐 이런 게 뭐 자동차 렌탈 이런 게 뭐 없어서 뭐 문제겠습니까?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가 그게 좀 중요하고 가격도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최악의 경우는 고객사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직접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몰 없다고 회사에 문제 생기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다음 퀵 서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막 쓰게 하면은 막 쓰지만 네가 부담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써요. 안 쓸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이려고 뭐 우체국 가가지고 등기를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다음 법인 대리 운전 없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본인이 머리를 굴려서 뭐 차를 안 갖고 간다던가 택시를 탄다던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저 서비스들은 냉정하게 보면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기업에서 우리는 그냥 저런 복지 안 할래요 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 포인트는 뭐냐? 이게 이제 있으면 좋은 서비스이긴 하죠,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반드시 있어야 하는 머스트 헤브 아이템으로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트 센터, 기본적으로 코스트 센터 맞아요. 하지만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치로 제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총무부에서 어떤 보통은 관리를 하는데 총무부 요새 자들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총무부 직원 잘 안 뽑습니다. 몇 명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결국에는 결제를 맡아야 되고 뭐 CEO한테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종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나 제안서 이런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런 어떤 다큐멘테이션 업무를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합니다. 사용자들은 뭐 돈 내는 사람일 수 있고 실제 쓰는 사용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를 하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만족도를 제대로 유지를 해야만 계속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다양한 레퍼런스를 제시를 해서 좀 큰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정적으로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만 단가가 낮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IT 솔루션 일부, 법인카드, 법인폰, 법인 차량, 대리운전, 세무 서비스, 복지몰들이 좀 다양하고요. 구독 경제 확산 및 서비타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기존에 없던 간식, 음료 구독, 사무기계 렌터라도 이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꼭 있어야 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서비스가 갖는 장점을 충분히 고객사에 어필하고 입증해서 있으면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있어서 직원들의 어떤 효율 향상,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줘서 서비스 파트너로서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